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지금 볶을 거는 콜롬비아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저희는 프로바 12kg에 생두 10kg를 넣어서 볶아요. 그리고 이걸 일주일 이내에 유통하는 거 목표로 하고요. 한 달 이내에 먹는 걸 목표로 합니다. 콜롬비아 디카페인 커피는 디카페인이라는 어떤 프로세싱 과정이 거쳤기 때문에 일단 생두의 기공이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일반 로스팅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로스팅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볶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원두에 기름이 많이 튀어나와요. 기름이 많이 튀어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공이 많이 열려져 있다는 소리고, 다른 말로는 기름이 많다는 건 커피에 지방질 성분이 많다라는, 알고 보면 향이 좀 뛰어나다라는, 이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최대 화력을 줍니다. 1파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화력 조절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대형 로스터기일수록 많이 하면 의미가 없어요. 작은 로스터기들은 미세하게 화력 조절을 하면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더 맛있게 로스팅할까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대형 로스터기들은 일단 풀파워까지 쭉 끌고 가요. 그리고 1팝에 접근했을 때 어떻게 화력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배전할 건지 강배전할 건지 약배전할 건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 디카페인 커피도 마찬가지로 적정 용량을 투입했잖아요. 12kg에 10kg를 투입했으니까 최대 화력을 줘서 1팝까지 최대한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목표 지점, 일주일 안에 유통, 한 달 안에 소비,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로스팅을 하는 겁니다. 국내 로스팅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해외 수입되는 로스팅들 많잖아요. 근데 국내 로스팅 된 커피의 가장 큰 장점은 맛과 향이에요. 갓볶은 커피가 향이 더 좋거든요. 근데 맛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원두에 가스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국내 로스팅 커피가 이태리나 다른 외상 커피들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요즘 최신의 에스프레소 머신들이나 전자공 머신들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다 추출로 잡힌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상 가서 해보면 추출 압력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전자동들도. 그래서 가장 좋은 커피는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일주일 안에 유통하고 한 달 안에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적으로 맛있었을 때는 2주 정도 됐을 때가 커피가 가장 맛있거든요. 근데 디카페인은 이것과 조금 다르게 생계 기공이 넓어져 있어가지고 더 빠르게 유통되어야 커피가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유통되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는데, 뭐 거기까지 알면 사실 커피를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즐기는 거고, 디카페인 커피는 어찌됐든 기공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커피의 기름이 일주일 후에 잘잘 흐르게 돼요. 항상 그걸 포인트를 잡고 로스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잘못된 로스팅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이게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위스 워터라든지 마운틴 워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 방식들 모두 다 기공을 넓혀서 카페인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같은 방식으로 기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풀파워까지 1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 정도 지금 온도가 이 정도까지 올랐고요. 이 콩도 마찬가지로 거의 200도에 1팝이 터지게 되거든요. 생두 화력을 단계적으로 내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절반 50%까지 내려줬고요. 190도 정도에서 50도까지 내려가지고 일단은 1팝이 과하지 않게 로스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팝이 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거의 2팝을 터뜨리진 않아요. 향기가 들어있어요. 대신 신맛도 살짝 들어있거든요. 신맛도 들어있는 만큼 향기로운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2팝까지는 가진 않고요. 지금 1팝이 막 터지고 있어요. 터질 때 화력을 더 줄여줘가지고 20%까지 줄여줘가지고 커피를 이제 약간 로스팅을 끄는 겁니다. 이때 과하게 주다 보면 기공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않은 오버 로스팅이 가끔 될 수도 있어요. 로스팅을 화력을 20%까지 줄여줬고요. 저희는 댐퍼를 많이 닫아놓고 써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롤링이나 이런 로터기들은 클린컵을 족제하기 위해서 댐퍼가 뭐 없기도 하지만 거의 클린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열고 쓰는데, 그거는 해보니까 대회용 커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커피는 안정성이 더 위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후블렌딩을 했다가 선블렌딩으로 바꾼 이유가, 안정성이 더 중요시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도 선블렌딩으로 바꾸고 댐퍼를 조금씩 닫는 경우고요. 댐퍼를 닫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클린하지 않은 커피가 나올 수 있지만 생두를 좋은 걸 골라야 돼요. 대신에 커피가 굉장히 남들 커피보다 농도가 짙은 커피가 나올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댐퍼를 약간 닫아놓고 쓰는 경우고요. 이 상업용 그 납품 원두 주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커피 대회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댐퍼 많이 열고 써야 돼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려면. 그리고 이렇게 화력을 20%까지 줄여가지고 20도까지 기다리다가 배출을 하는데, 화력 조절 많이 하지 않죠. 기껏 해봤자 2번
많으면 3번 정도 하는데 저는 일반 상업용 로스터 약간 특별한 경우에만 2번, 3번 정도 하는 경우예요. 왜냐면 대형 로스터기들은 정해진 세팅값 안에서 너무 큰 변화를 주면 고객이 커피가 달라졌네요 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력 조절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배출 온도도 계절에 따라서만 조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겨울이 지속되면 오히려 배출 온도를 조금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고객들은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 내가 했던 거였구나. 근데 여름 되면 대번에 알아요. 봄 돼도 대번에 알고. 왜냐면 그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 커피를 볶을 때 대기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20도가 되고 있어요. 220도가 됐을 때 이제 배출을 해주면 커피가 맛있게 볶아진 거죠. 이게 보면은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커피여가지고 색깔이 균일합니다. 이렇게 한 3, 4일 지나면 여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반들반들한 잘 볶인 것 같고요. 향이 여기까지 나는 거 보니까 이 디카페인 커피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요즘 디카페인 커피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맛있는 커피가 많이 유통될수록 사람들이 커피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피를 많이 먹다가 디카페인을 왜 먹냐면 하루에 내가 적정 이상의 커피를 먹었을 때 커피 향을 즐기고 싶을 때 디카페인을 먹게 되는데 디카페인 커피도 맛있잖아요? 그러면 디카페인 커피의 또 다른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샘플 중에 콜롬비아 커피 디카페인을 선택했는데 이게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건 정말 역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경우들도 있는데 다음에 구매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